당신은 문제 해결사인가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풀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정답 1개당 1점을 받게 됩니다. 총점을 잘 확인해주세요. 끝에 여러분의 결과가 있거든요.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초고층 건물 옥상에 새로운 식당이 오픈되었습니다. 음식 평론가 제이크는 음식을 맛보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왔죠. 그런데 갑자기 심한 폭풍이 몰아쳤고 제이크는 안내방송을 듣게 됩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실내로 뛰어가니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수십 마리의 독사들이 온 바닥에 미끄러지며 기어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문틈으로 제이크의 냄새를 맡은 화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배고픈 상어 2마리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건물 관리소에 전화해서 대체 누가 뱀, 사자, 상어를 엘리베이터에 풀어놨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일단 먼저 탈출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7초 드립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이 열리면 상어들과 함께 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이크는 탈출할 수 있죠. 길 아래에 갇히다. 조씨는 집에 가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인도에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을 보고 몸을 숨기기 위해 그곳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위에 있던 뚜껑이 바로 닫혀버리는 바람에 안에 갇히고 맙니다. 다른 출구를 찾다가 조씨는 문이 3개 있는 넓은 방에 도달하게 됐어요. 근처에 있는 표지판에는 이 중 하나의 문만 안전한 곳으로 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10초마다 저절로 닫히는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몇 달을 굶은 호랑이 4마리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엄청나게 큰 배고픈 보아뱀이 있어요. 아까 그 건물이랑 같은 회사가 관리하나 보죠? 7초 세겠습니다. 조씨는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호랑이는 먹이 없이 몇 주 이상을 견딜 수 없거든요. 들어오는 열차. 윌은 철로 위를 걷고 있다가 기차가 자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자마자 살기 위해서 기차로 달려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조씨는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 달려서 터널 밖으로 나가서 옆으로 뛰어내리는 거였죠. 교훈이 하나 있네요. 절대 철로 위를 걸어 다니지 마세요. 미술관 사건. 한 유명한 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갤러리 주인은 가장 비싼 꽃그림 4점을 도난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경찰은 조사를 하기 위해 나타났고 이제 잠시만요.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화가인 제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스튜디오로 갔다고 합니다. 경비원인 밥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꽃그림이 사라진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인 루이스는 경찰이 나타나기 전까지 강도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둑일까요? 경비원이 범인이죠. 밖에 서 있었다면 어떤 그림을 도난당했는지 몰랐을 테니까요. 이런 밥. 시장님의 난제. 마이크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형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경찰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밤 시장님의 창문이 깨졌었고 불쌍한 유리장수는 매일 새 유리를 설치하러 가야 했어요. 우린 용의자를 3명으로 좁혔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 때문에 10년 동안 감옥에 있던 도둑인데 한 달 전에 출소했죠. 두 번째는 2달 전에 해고된 시장님의 집사입니다. 세 번째는 4개월 전에 마을로 이사온 유리장수입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유리장수가 범인입니다. 그가 이 작은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장사가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다 지난 일.
마크와 에이미는 화산 가장자리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누가 반응하기도 전에 에이미가 발을 헛디뎌 용암에 빠져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마크가 애를 써도 에이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누군가가 마크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마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미였거든요. 하지만 잠시만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에이미일 수가 있죠? 마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7초 드릴게요. 에이미 목에는 점이 있었지만 이 여자 목에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미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름이 제임인가 하는 방의 가치다. 헤일리는 주요 기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얻은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빛이 작게 나는 간판이 있는 어두운 방뿐이었죠. 난 항상 이런 일을 겪는다니까. 그녀가 그 간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뒤에 있는 전기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에 버튼이 5개 달려있는 테이블을 보게 됩니다. 농담이고 3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속일 수가 없네요. 벽에 붙은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뿐. 만약 첫 번째 버튼을 누른다면 그녀 앞에 3개의 문이 더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세 번째 버튼은 뒤의 문을 50대 50으로 잠기게 하거나 열리게 할 겁니다. 그녀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두 번째 버튼이죠. 전기가 나간다면 뒤에 있는 문이 열릴 거고 그녀는 자유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회사와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죠. 결정. 빌리가 친구들과 하룻밤 외출을 한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그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빌리는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문이 그의 뒤에서 잠겼습니다. 늘 그렇듯 3개의 문이 빌리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출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어요. 만약 두 번째 문을 연다면 4.5m의 배고픈 악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죠. 탈출하려면 어떤 문을 골라야 할까요? 빌리는 얼음 덩어리가 있는 세 번째 문을 골라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하면 됩니다. 빌리가 도시락을 든든하게 쌓았길 바라요. 녹는데 일주일 내내 걸릴 수 있거든요. 마이크의 예상치 못한 하이킹. 어느 날 마이크는 흥미진진한 하이킹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텐트를 펼칠 편안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을 걸었어요. 새벽 1시에 텐트 지붕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는 밖으로 나가 거대한 번개가 다가오는 걸 보게 됐어요. 마이크에게는 3가지 선택권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그를 지켜줄 수 있죠. 1. 언덕을 내려가 바위 투성이 평지로 간다. 2. 산 꼭대기로 더 높이 올라간다. 3. 숲을 향해 간다. 어떤 쪽이 가장 안전할까요? 바위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해요. 번개 폭풍이 몰아칠 때 더 높이 가는 건 위험합니다. 또 번개가 항상 나무에 내리치니까 숲도 피해야 하죠. 득템. 셰이는 아마존에서 인물을 띠고 있는 자연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정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물은 충분히 있었지만 간식이 떨어졌습니다. 운 좋게도 오래된 피크닉 바구니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안에는 그가 먹을 수 있는 3가지 음식이 있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꿀이 든 단지, 삶은 계란, 그리고 샌드위치.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7초 안에 결정하세요. 꿀입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죠. 초록색 과학자. 케빈과 클레어는 화학자입니다.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이 둘에게 다가와 자신이 새로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연구실로 유인해 그 안에 가뒀죠. 그는 이 둘에게 새 혈청을 실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둘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성 패트릭의 날에 맞춰 그들의 피부가 초록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는 떠났다가 차가운 레모네이드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케빈은 재빨리 마셔버렸지만 클레어는 케빈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보려고 기다렸죠.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래서 클레어도 마셨습니다. 2분 뒤 그녀의 피부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만약 레모네이드 2잔에 혈청이 들었다면 왜 클레어에게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혈청은 얼음 속에 들어있었어요. 케빈은 빨리 마셨기 때문에 혈청이 레모네이드에 녹아들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의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0에서 3점이라면 논리기술 연습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네요. 퍼즐을 풀거나 더 많은 수수께끼 영상을 보시면 진정한 밝은 면의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4에서 7점을 받았다면 정상까지 반쯤 와 있네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될 거예요. 8에서 11점이 나왔다면 오, 매우 예리한 정신을 갖고 있네요. 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절 구해주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건물 관리소들 말인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물들을 엘리베이터에 넣어놨을까요? 어쩌면 그냥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을지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